샤오미 SU7 이걸 중국말로는 뭐라고 해요? 수치. 수치? 샤오미는 대륙의 실수였는데 대륙의 수치가 되는 거야? 네, 안녕하세요. 워카 김한영입니다. 샤오미에서 전기차를 내놨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사실 샤오미라고 하면 파워뱅크 같은 거 만드는 회사잖아. 휴대용 배터리 만드는 회사 아니었어요? 근데 샤오미가 요즘은 냉장고도 만들죠, 세탁기도 만들죠, 밥통도 만들죠, 전자레인지도 만들죠, 토스터도 만들죠, 믹서기도 만들죠, 가습기도 만들죠, 공기청정기도, 하여간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정말 모든 걸 다 만드는 회사 같이 느껴져요. 근데 이제는 전기차까지 만든다니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발표 영상을 보면요, 샤오미의 레이진 회장이 직접 나와서 2시간 50분 동안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영상을 보면요, 초반에 전기차 만드는 과정이 정말 어렵다, 그래서 애플이 포기했다, 그 정도로 어렵다, 이 얘기를 해요. 중국 사람들 대단하네. 아니 보통 다른 회사가 그만뒀으면 그냥 언급을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른 회사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깝니다. 야, 빠꾸가 없으시네. 그러면서 자동차 만드는 사람은 이 시대의 영웅이다, 이렇게 추켜 세웁니다. 갑자기? 그러더니 초대 손님을 소개를 해요. 근데 초대 손님이 경쟁사 니오 회장이 나옵니다. 샤오펑 회장이 나오네요. 갑자기 니오토, 리샹이 나와요. 장성기차의 회장도 나옵니다. 아니 경쟁사 회장들인데 타사 제품 나오는데 여기 와서 박수를 치고 있어.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분들이 심지어 경쟁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와서 자동차를 만드는데 여러 조언을 해줬대요. 중국 공산당은 뭐 다 같은 편입니까? 아니 이게 뭐야, 경쟁 같은 거 안 해? 아, 무시무시하네. 이 차는 지금 가격이 4천만원에서부터 5,500만원 정도 돼요. 근데 에어 서스펜션 있고 주행 가는 거리 800km가 넘는다는 거예요. 이런 성능을 가진 전기차가 이런 정도 가격대로 나온다니 이게 말이 되나.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제가 발표한 그 전날에 마침 현장에 갔었어요. 사실 전날이니까 정말 아쉽게도 차에 들어가 보진 못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들여다볼 수도 있었고 정말 많은 것들을 직접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디자인은요, 뭐 포르쉐 타이칸하고 굉장히 지나치게 닮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좀 베꼈어요. 이게 딱히 같은 부분이 요거다 하고 말하기는 어렵게 했는데 뉘앙스가 너무 비슷해. 멀리서 차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면 타이칸인가? 하고 보면 아니에요. 구별을 못합니다. 저희가 직접 주행하는 모습을 살짝 봤는데 샤오미 공장인데 왜 타이칸이 있어? 하고 봤는데 타이칸이 아니더라고요. 타이칸 그런 거 있잖아요, 지나가면 전기차인데도 불구하고 밖으로 사운드가 납니다. 막 슝 이런 소리가 나요. 그 타이칸의 사운드 같은 사운드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밖으로 소리가 나게끔 만들었더라고. 너무 베낀 거 아닌가? 그리고 레이지는 또 설명을 합니다.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5m짜리 차고 3m 정도의 휠베이스를 갖고 폭은 2m 정도 되는 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세단 중에 가장 큰 세단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그랜저나 K8 같은 그런 느낌의 차예요. 높이는 1440mm라고 하는데요, 아이오닉 6보다는 좀 낮습니다. 아이오닉 6가 좀 세단형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좀 껑충한 느낌 있잖아요. 그거보다 55mm나 낮아요. 상당히 낮은 거죠. 그런데 타이칸하고 비교하면 타이칸보다는 높다. 그래도 타이칸보다 전장이 더 길기 때문에 비율상으로는 타이칸 비율이 딱 느껴져요. 자, 그리고 공기 저항 개수를 보면요, CD 값이 0.195, 양산차 중에서 지금 가장 낮은 공기 저항 개수 가진 게 EQS거든요. 메르세데스 벤츠 EQS에 비해서 오히려 공기 저항이 더 적다. 그렇게 공기 저항을 낮추기 위해서 차체 앞부분에 에어벤트 구멍 뻥뻥 뚫었고 옆에도 뚫었고 뒤에도 뚫고 해서 이 차에는 8개 에어벤트가 있고 17개의 공기역학을 위한 커브가 달려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로 0.195인지 요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진짜인가? 일단 색상 기존의 3개 그리고 지금 6개를 더 제공해서 9개 컬러가 있다고 하네요. 자동차의 도장이 사실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그리고 그 공장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도장을 여러 개를 하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지간한 자동차들 색깔 6가지예요. 9가지 정도 되는 자동차는 정말 특별한 자동차입니다. 그 차만의 색깔을 갖는 게 아니고 그 차하고 다른 차하고 뭔가 공통의 색깔이 몇 개 있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9개 하기 어렵죠. 근데 지금 이 회사는 하나밖에 안 만드는데 근데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9개를, 아무튼 대단합니다. 그게 사실은 스마트폰하고 색깔을 맞춰서 스마트폰으로도 이게 나온다는 얘기를 합니다. 천재적인데? 그러니까 차도 팔고 폰도 팔겠다, 이런 거죠. 샤오미에서 폰 사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자동차를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전기차를 살 수는 없지만 그 전기차랑 같은 색상의 폰을 가져서 마치 카페 같은 데서 딱
내려놓으면 샤오미 전기차 오너신가? 이런 느낌을 주겠다. 뭐 이런 얘기로 느껴지긴 하죠. 스마트폰 한 50개 살 돈이면 차 한 대 살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색상 중에 이건 너무 포르쉐 아닌가? 보라색 비슷한 요 색깔은 포르쉐 타이칸이 너무나 떠오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렌지색이 여기 있는데요. 이 오렌지는 무슨 오렌지입니까? 약간 샤오미 오렌지색인데 제가 직접 공장에서 살짝 봤어요. 신기한 느낌 듭니다. 중국에서 굉장히 보기 힘든 색이고 거의 람보르기니 색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자, 그리고 컬러가 정말 중요하다면서 여러 가지로 강조를 하는데요. 사실 제가 직접 봐도 컬러가 좀 대단하긴 했어요. 도장의 퀄리티, 오렌지 필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 없고 정말 광택이 대단하고, 그리고 그 안에 그 펄이라든지 이런 감각이 워낙에 뛰어났습니다. 실내 컬러도 4가지 컬러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2가지 컬러는 보여드렸죠. 흰색 요렇고요, 검정색 요렇고요, 그리고 나머지 2가지 색은 또 저희가 보진 못했지만 있다고 합니다. 헤드램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저는 DRL이 이렇게 그냥 탁 켜지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웰컴 램프로 이렇게 쓱 켜진다고 합니다. 4개 램프가 있는데 4개 램프가 딱 켜지는 게 아니라 땅땅땅땅 이렇게 켜진다고 해요. 아무튼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리고 요즘 자동차들 다 헤드램프를 이렇게 분리해서 2개 얄쌍한 이런 디자인을 쓰는데 이런 디자인이 식상하지 않냐 라면서 우리는 헤드램프를 물방울 디자인 느낌으로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멋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맥날에 베낀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이 램프는 400m를 비출 수 있는 램프라고 합니다. 어댑티브 라이트를 써서 상대방 눈이 부시지 않도록 그 부분만 비치지 않고 주변을 밝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휠은 19인치 2개, 20인치 하나, 21인치 하나에서 4개의 휠이 있다고 합니다. 21인치는 뭐 누가 봐도 이건 공력 휠이 아니지, 이건 그냥 고성능 휠이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휠을 넣어줬네요. 뭐 포르쉐라든지 이런 브랜드들 공력 휠 아니면 아예 선택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비자 선택권을 어쨌든 제공해 준다는 게 고마운 일이긴 해요. 자, 그리고 브레이크는 브렘보, 당연히 여기 보면은 6P 브렘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테슬라가 2P로 낮추는 차들이 몇 개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온라인에서 떠들썩하기도 했죠. 소비자들한테 그런 욕먹을 짓을 왜 하나 그런 생각이 살짝 들어요. 그리고 타이어 브랜드까지 적극적으로 보여주는데요. 피렐리 피제로, 프리머시, 투란자, PS EV 뭐 이런 것들을 넣는다고 하네요. 옵션 가격을 또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옵션 가격이 적게는 120만원에서 비싼 건 200만원까지 옵션으로 제공을 한다고 해요. 자, 그리고 타이어 폭이 조금 작은 편인데 앞바퀴는 245mm, 뒷바퀴는 265m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오닉하고 조금 비슷한 정도의 사이즈네요. 그리고 스포츠카 세팅하듯이 뒤쪽이 좀 더 넓은 타이어를 쓰고 있네요. 기본 모델 같은 경우는 후륜구동도 있고 뒤쪽 출력이 더 크고, 뭐 사륜구동의 경우도 뒤쪽 출력이 더 크니까 아마도 뒤쪽을 더 큰 걸로 사용한 것 같아요. 자, 뒷좌석 공간을 보면 지금 꽤 넓어 보이는 것처럼 사진이 찍혔는데 실제로 제가 본 사진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넓은 것 같진 않고 어쨌든 머리가 닿는 수준까지는 아니다. 글래스 루프를 사용해서 머리 공간을 조금 더 높인 게 눈에 띈다 이런 모습이 보이네요. 1열은 헤드레스트를 일체형으로 쓰고 있고 시트 자체가 좀 크고 스포츠 스타일의 시트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맞죠. 그리고 시트 폼은 고밀도 메모리 폼을 이용해서 더 편하게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그런가? 메모리 폼 시트라면 좀 더 편하려나? 아직은 모르겠고요. 나중에 한번 앉아보고 말씀드릴게요. 뒷좌석의 무릎 공간이 105mm, 모델 S는 59mm? 59mm 레그룸이라고? 야, 진짠가? 진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쟀는지 뭐 객관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모델 S가 더 작을까 설마? 아닐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건 못 믿겠고요. 시트는 나파 가죽이라고 합니다. 나파 가죽이란 말은 딱 어떤 가죽이다라는 표현이 아니죠. 그냥 고급 가죽이란 얘기예요. 오코텍스라고 하는 인증을 받았습니다. 오코텍스는 아시겠지만 친환경 인증이에요. 친환경 인증이라서 이 가죽을 만드는 과정이 다 친환경적으로 되었다 뭐 이런 얘기고요. 어차피 그래도 가죽이면 친환경 아닌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애기들이 앉아도 좋은 친환경 수준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역시 알 수 없는 얘기고요. 자, 스피커 얘기를 합니다. 스피커가 보통 아반떼가 몇 개야? 아반떼 9개인가? 그랜저 14개인가? 진짜 많이 들어가는 차가 18개쯤 들어가잖아요. 이번에 테슬라가 17개, 18개 이렇게 됐죠. 이 차는 25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한다고 해요. 돌비 애트모스 아시겠지만 천장에도 스피커가 있어야 돼요. 이 천장에도 스피커가 들어가고 서라운드를 다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7.1.4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재밌는 것도 있습니다. 헤드레스트 안에 스테레오 스피커가 들어있대. 깡통 모델부터 무조건 들어간다고 합니다. 헤드레스트 스피커는 서라운드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차에서는 주변 승객들한테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운전자만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으로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여성분들 파워가 어마어마합니다. 여성분들한테 맞는 남자가 그렇게 많아요. 와이프가 때리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옆에서 사모님이 이렇게 주무시다가 지금 음악 들은 거야! 이러면서 화를 낼 수 있으니까 나만 조용히 들을게 이러면서 조용히 들을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아닌가.
아니겠죠? 아니겠죠. 애들이 자거나 뭐 이럴 때 운전자만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택시라든지 이런 것들도 좋겠네. 택시 타면 항상 무슨 이상한 라디오 같은 거 들으시고 뭐 정치 얘기 들으시고 뭐 이러는데 운전자 혼자 들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고 되게 좋을 것 같네. 그죠? 517리터 트렁크가 들어가는데 중형 세단 중에서 굉장히 큰 편이고요. 트렁크는 테슬라가 88리터 정도 되는데 테슬라보다 큰 105리터를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차 설계하면서 지금 트렁크를 더 크게 뽑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 부품을 다 밀어서 이 안쪽으로 집어넣어 놨어요. 이렇게 되면 일단 트렁크가 커서 좋고, 그리고 정면 충돌을 했을 때 자동차의 앞부분에 부품이 들어가는 게 적으니까 아마도 수리비가 적게 들어갈 거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앞부분은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레이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부분에 음식이라든지 낚시용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처럼 냄새나고 물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넣으면 좋다고 해요. 그런 거 트렁크에 넣으면 되잖아요 하실 수도 있는데, 트렁크에 넣으면 트렁크와 객실은 완전히 분리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트렁크에 청국장 같은 거 싣거나 김치 실으면 운전하다 보면 김치 냄새나. 근데 앞에 트렁크에 넣으면 그런 거 전혀 안 나죠. 이 차 안에는 수납 공간이 32개 들어있다고 합니다. 수납의 괴물이라고 얘기했어요. 몬스터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앞에 보면 저기 뭐가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차 이렇게 들여다보고서 저기 뭐 동그랗게 뭐가 있는데 저게 뭘까? 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예쁘라고 동그랗게 해놨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나사 꽂는 구멍이라고 합니다. 이걸 풀러내고 거기다가 나사를 꽂으면 거기다 각종 장비들을 마운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장치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고프로 같은 것도 당연히 달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것들을 여기다 장착할 수 있는 거치대 장착하는 마운트라고 합니다. 이런 구멍은 상상도 못했는데, 아니 이걸 왜 안 해줬지? 요즘 보면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 만들 때 카메라에 여러 가지 나사산을 만들어서 거기다 여러 가지를 덧붙일 수 있도록 만들거든요. 자동차에는 왜 그게 여태 없었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마운트 할 데가 없잖아. 그래서 보통 이제 스마트폰 마운트 같은 걸 무슨 에어컨 벤트 하나 희생하면서 넣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하면 되네? 이거 좋은데?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 얘기합니다. 무선 충전 패드가 여기 있어요. 근데 옆에 요건 무선 충전 패드가 아니네요. 그죠? 여기 왜 무선 충전 패드가 아니냐?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 여기 문자 왔을 때 여기 있는 사람도 보지만 조수석에 있는 사람도 봐. 오빠 소희가 누구야? 이럴 수 있는 거지. 캐리가 누구야? 특히 조수석에 앉은 사람은 더 그렇지. 자기야 잘생긴 한용 오빠가 누구야? 뭐 이럴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프라이버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수석에 있는 사람은 여기다 놓으면 안 되죠. 무선 충전할 때 여기 도어 포켓에 넣도록 돼 있습니다. 야, 이거 너무 똑똑한 거 아닌가? 야, 핸드폰 여기 놔. 그러면 저 충전해야 돼서 이렇게 놓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프라이버시를 정말 중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옆에다 놓으면 적어도 요 운전자는 못 봐. 근데 진핑이 형이 같이 볼 수는 있어. 진핑이 형하고 같이 볼 수는 있는데 여기서 못 본다. 자, 그리고 요 아래쪽에 보면 수납 공간이 있죠. 보통 이제 콘솔 박스 아래쪽에 이제 수납 공간 다 만듭니다. 현대차, 기아차 할 것 없이 여기다 다 수납 공간을 넣고 있어요.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뻥 뚫린 그냥 공간이잖아. 근데 샤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플래시 라이트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프레쉬가 요 밑에 붙어 있어. 그래서 여기 딱 빼면 프레쉬가 항상 충전돼 있다고 합니다. 플래시도 안전 플래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급 시에 벨트를 잘라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차가 뒤집히면 벨트 잘라야 되죠. 그리고 유리창을 깨거나 하는 기능이 제공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프레쉬는 보조 배터리로도 쓸 수 있다고 해요. 꽂아 놓으면 항상 충전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여기에 고리가 있어. 고리가 있어서 여기 쇼핑백이라든지 가방을 여기다 놨을 때 가방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고리를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거 당연한 거 아닌가? 요 정도의 노력을 왜 다른 차들은 안 해주죠? 그리고 센터 암레스트에 4.6리터 냉장고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4.6리터면 1.5리터 2개? 3개? 뭐 이 정도 들어간다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캔이 한 6개 정도 들어간다는 것 같네요. 뒤쪽에서 서랍형으로 이렇게 꺼내서 쓸 수 있는 냉장고고요. 앞좌석에서도 이걸 들어서 이렇게 액세스 가능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 레이지는 또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냉장고 있는 차를 많이 타는데 냉장고가 있으면 너무 짜증난대요. 왜냐면 차에 캔 하나가 들어있으면 차가 커브 틀 때 제동할 때마다 이렇게 캔이 굴러다녀서 소리가 난다. 그래서 짜증나서 캔이 하나 있을 때도 굴러가지 않도록 이렇게 홈을 다 파놨다고 합니다. 똑똑한데? 그리고 글로브 박스 보면요. 여러분들의 글로브 박스 어떻습니까? 조수석에 있는 거 요거. 여기 보면 자동차 설명서가 안 들어가. 그래서 설명서가 막 구겨서 들어가거나 막 이러잖아요. 뭐 등록증 같은 것도 제대로 못 넣어. 그거 왜 넣는 거야 도대체? 진짜 글러브만 딱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글로브 박스에 지금 14인치 노트북이 그냥 들어갈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물론
좀 얇은 것 같긴 해요. 사실 노트북 같은 거 작업하다가 이 노트북 어디 놓을 데가 없거든요. 보통 그냥 의자에다 놓다가 떨어지죠. 그래서 여기다 딱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천장은 지금 파노라믹 글래스로 했는데 UV를 99.9% 차단한다는 얘기를 하네요. 3장의 적외선 차단 필름을 사방으로 둘렀다고 합니다. 앞유리, 옆유리, 천장까지 다 한다고 하고요. 테슬라 모델 3하고 비교를 했는데 야외에서 12도 정도 더 낮은 정도의 온도를 보여주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썸팅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판다고 써 있습니다. 천장 덮개 요거 제공한다는데 6만원 정도, 앞유리 덮개 3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요걸 순정으로 판다고? 뭐 순정품 치고는 저렴한 가격이긴 한데. 자, 그리고 우산이 짜증난다고 합니다. 비가 온 다음에 우산을 차 안에 어디다 놔야 될지 몰라서 짜증나고 그 물이 막 떨어진다고 하는데 앞좌석 문에다가 우산 꽂이를 집어넣어 놨다고 해요. 뒷좌석에도 보면 시트 아래쪽에 우산 꽂이를 넣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 뭐 사소하지만 되게 꼼꼼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그리고 디자인 컨설턴트로 자기가 영입한 사람이 크리스 뱅글이라고 합니다. 오, 크리스 뱅글 진짜로 나왔어요. 갑자기 크리스 뱅글이 나왔네. 예전에 BMW 수석 디자이너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뱅글의 엉덩이라고 하면서 이런 7 시리즈 뒷모양을 보고서 사람들이 욕하기도 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디자이너가 되기도 하고 이랬던 크리스 뱅글. 이분이 갑자기 나와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멘트를 너무 잘해주네요. 자동차라는 건 A지점에서 B지점으로 가는 그냥 도구에 불과한 게 아니라 당신이 누군지를 나타내는 아바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를 보는 순간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한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샤오미 자동차를 자기가 봤더니 이 SU7은 모든 사람들이 되고 싶어하는 그 최고의 아바타 같다고 설명을 합니다. 아니, 멘트를 이렇게 잘해주나? 그리고 자기가 샤오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샤오미 제품들을 보면 미니멀리즘이고 굉장히 절제된 이미지여서 이번 자동차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자동차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동차라는 건 움직임, 에너지 그 자체를 표현해 줘야 되는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 차는 굉장히 과감하고 스포티하고 환상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를 받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좀 오바를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은데요. 뭐 일단 중요한 건 샤오미가 좀 밋밋한 느낌이 드는 디자인이었다면 이번 자동차 디자인은 밋밋하지 않고 화려하다. 요것만큼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차량 성능을 드디어 얘기를 하는데요. 론치 컨트롤이 있고요. 20초 동안 부스트 모드가 있다고 합니다. 디스플레이에서 무슨 테슬라 플레드처럼 이렇게 쫙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너무 베낀 거 아닌가? 아무튼 론치 컨트롤 했습니다. 시속 100km까지 시간 2.78초. 자, 진짜 빠르다. 이건 너무 말이 안 되죠. 아이오닉 5N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 아닙니까? 최고로 빠른 차고 지금 출력도 어마어마한데 3.4초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보다 조금 느려요.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는 몇 초냐면 3.3초. 근데 그거보다 훨씬 빠른 2.78초? 포르쉐 911 터보하고 나란히 달려도 거의 비슷한 숫자죠. 와, 이건 너무했다. 여기 바로 옆에 포르쉐 타이칸 터보하고 비교를 바로 해버리는데 다른 회사 이름을 그냥 써도 되는 거예요. 타이칸 터보가 2.93초, 타이칸 터보보다 훨씬 빠르다. 타이칸 터보는 3억이다. 그러면서 우리 차는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음표를 적어놨네요. 물론 타이칸 터보보다는 빠른 거 맞죠. 맞는데 타이칸이 이제는 새로운 차도 나왔잖아. 타이칸 터보 GT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가격이 4억 정도 되는데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2.3초. 타이칸의 끝판왕은 더 빠르다. 4억이다? 근데 4억이다? 4억이면 더 빨라야지 당연히. 이거 지금 5,500만원짜리 차인데. 자, 어쨌든 시속 100km에서 0km까지 걸리는 거리는 33m. 정지할 수 있는 능력도 꽤 빠른 거죠. 무게가 가볍고 타이어가 좋기 때문에 이렇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출력은 무려 673마력을 냅니다. 출력 대비 무게가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보통의 모델이 2톤이 채 안 되고 가장 무거운 모델도 2.2톤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괜찮은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터는 21,000rpm이 돌아가는 하이퍼 모터를 쓴다고 합니다. 와, 테슬라 모델 S 플레드가 딱 20,000rpm이거든요. 20,000rpm보다 약간 더 빠르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슬라 모델 3를 또 끌고 옵니다. 그러더니 테슬라 모델 3와 달리 영하 15도에서도 퍼포먼스가 낮아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하 15도에서도 지금 시속 100km까지 3.3초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영하 15도면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추울 때가 영하 15도 될까 말까거든요. 그러면 도로가 꽝꽝꽝 얼어 있는 거야. 여기를 꼭 정말로 3.3초 만에 달려야 되는 건가? 아무튼 뭐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중요한 건 겨울철에 배터리 성능 저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배터리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보고요. 요거 보여주네요. 제가 지금 현장에서 봤을 때 앞유리에 이렇게 대시보드 앞쪽이 보이거든요. HUD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 HUD가 어느 정도 크기냐? 56인치 크기라고 합니다. 56인치. 와. 근데 56인치가 요 앞에 56인치가 아니고 무려 77m 앞에 56인치 TV가 있는 크기. 하나만 하는 얘기 아닌가?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습니다. 이 창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세에 따라서 가려지거나 하는 문제가 없다.
보통 다른 HUD는 이렇습니다. 우리 이영빈 작가처럼 상체가 큰 사람은 앉았을 때 이렇게 위가 가려져서 안 보이고, 저처럼 다리가 긴 사람은 낮아서 이렇게 또 안 보이고 그래요. 그런데 이 차는 디스플레이 창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안 보일 일이 전혀 없다고 하고요. 그리고 컨트라스트가 1500대 1, 그리고 밝기가 13000 니트라고 합니다. 13000 니트면 TV보다 더 밝은 건데, 아무래도 이게 유리 한번 반사되니까 그렇게 밝게 느껴지진 않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가 너무 밝아서 아무리 밝은 낮에도 HUD는 잘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계기판이 작지만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테슬라와 달리 이런 계기판이 있는데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로테이팅 디스플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리고요, 핸들을 돌려서 차가 이렇게 기울어지는 상황이 있잖아요. 코너링을 할 때, 슬라롬 할 때 핸들을 돌리면 1.5초 만에 사이드 시트에 볼스터를 부풀려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을 탁 잡아준다고 해요. 요즘도 벤츠 일부 차종에 있는 그 기능을 이렇게 넣어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셰시를 설명합니다. 모데나 플랫폼이란 얘기를 하는데, 여기 같이 만든 회사들 리스트를 쭉 보여줍니다.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있다 이러면서 보여줬는데, 보쉬가 굉장히 많은 일을 했네요. 컨티넨탈도 같이 했고, 티센크룹도 같이 했고, 셰플러도 같이 했습니다. ZF도 같이 했네요. 온갖 회사들이 다 같이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여기 벤텔러입니다. 벤텔러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회사냐면 이런 회사예요. 차체 플랫폼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회사. 이 벤텔러 같은 경우는 이 영상들 보시면 벤텔러의 이 플랫폼에다가 그냥 뼈대만 만들어서 이렇게 레이스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달릴 수 있도록 이 플랫폼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라고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럼 벤텔러에다가 요 뼈대 다 있잖아, 그냥 차가 달리잖아, 여기다가 그냥 껍데기만 씌우면 되네? 약간 그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와인딩 할 때 사운드가 이거 너무 포르쉐 사운드인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요 사운드는 지금 차 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차 밖에서도 소리가 납니다. 여기 설명은 하진 않았네요. 그리고 드리프트 모드가 있습니다. 드리프트 모드로 이렇게 드리프트를 할 수 있다는데, 전기차들의 드리프트 모드는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잘 되는지는 해봐야지 하는 겁니다. 주행 거리를 얘기하는데요, 가장 낮은 모델 베이스 모델이 한 번 충전으로 700km 주행 가능하다고 합니다. LFP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700km? 우리나라에서 제일 멀리 가는 차보다 더 멀리 가네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건 CLTC, 중국 기준 주행거리니까 우리나라에서 오면 한 30% 정도 빼야지 맞습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실제로 고속도로에서 시속 120km로 가속하면서 막 달렸다고 해요. 그랬더니 달리는 거리가 495km 정도 되더라는 겁니다. 딱 맞네. 우리나라 기준하고 딱 맞네요. 깡통 모델 우리나라 들여와도 500km 정도는 간다, 이런 얘기고요. 지나치게 좋은데? 자기네 차는 700km짜리 차라고. 그런데 다행히 운이 좋게 자기들은 배터리 가격이 좀 저렴할 때 차를 내놓게 됐고, 그래서 차량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해지고 주행거리는 조금 더 늘릴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최고 성능을 가진 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맥스 모델이 최고 성능이에요. 이거는 무려 810km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중국 기준이죠. 배터리는 무려 101kWh 배터리를 넣었다고 합니다. 크기가 굉장히 작은 차인데 배터리 충전량은 EV9보다 큰 거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NCM 배터리 중에서 가장 긴 기린 배터리라는 걸 넣어서 셀투팩이라고 하는 배터리를 꽉 채워넣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됐던 것 같고요. 가장 좋은 모델 같은 경우는 사륜구동이 기본이고 2초대에 들어가고 800km를 넘게 가고 그런 자동차. 그러니까 800km 넘으면서 동시에 2초대에 들어가는 고성능을 갖춘 차는 업계 최초라고 합니다. 보통 고성능이 되면 주행거리는 짧아지기 마련이란 얘기죠. 그런데 이 차에서 더 놀라운 점은 충전 시간입니다. 800V 시스템을 쓰는데 871V를 쓴다고 해요. 그래서 15분 만에 510km를 갈 수 있도록 충전해 준다고 합니다. 5분 만에 220km를 갈 수 있다. 어지간한 가솔린 차가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 5분 걸리거든요. 5분 동안에서 220km를 간다. 이건 너무 빠른데? 모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서 가장 저렴한 모델은 400V 시스템을 쓴다고 하는데, 요 가장 엔트리 모델은 15분 충전으로 350km를 간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늦은데 15분 충전으로 350km면 엄청 빠른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하고 이 차하고 15분 동안 충전하면 테슬라보다 100km 멀리 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다른 회사 차를 갖고 와도 되는지, 뭐 이거 싸우자는 건지 하여간 빠꾸가 없는 형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일단 배터리가 테슬라보다 10% 정도 더 들어있으니까 다 채웠을 때 더 멀리 가는 건 뭐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 문제점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전기차 문제점이 있는데 충전소 호환성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00개 도시에 148개 회사에 2000개 이상의 충전소를 테스트했고 총 7만 번 이상의 테스트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500개 넘는 문제가 있었고, 그 충전
충전소들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협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샤오미 충전기도 나왔습니다. 이 충전기 너무 샤오미 거 같이 생겼네. 가정이나 회사에서 사서 쓸 수 있는 그런 완속 충전기 이런 것도 제공을 하고요. 당연히 비싸겠지. 맥스 모델이나 프로 모델 같은 경우 충전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데 충전 속도가 무려 600kW로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600kW 충전? 야, 이건 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숫자거든요. 우리나라에 있는 자동차들이 지금 와 진짜 빠르다 하는 게 250kW예요. 지금 현대차 ePC라고 해서 ePC 정말 빠르다는 게 350kW까지 충전되는 거거든요. 600kW. 자,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비슷한 샤오미 파일럿이라는 걸 제공한다고 합니다. 1000명이 지금 관련 직원으로 일하고 있고 연말까지 1500명이 근무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샤오미 파일럿 프로, 샤오미 파일럿 맥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파일럿 프로는 비전 센서만 이용하는 거고요. 맥스는 라이다도 함께 쓰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비전만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점점 더 향상되고 나면 언젠간 비전만으로도 할 수 있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일단 뭐 그렇다 치죠. 그리고 지금 보면 200개의 주차장을 선정해서 거기 있는 모든 구성, 뭐 대각선 주차, 뭐 T자 주차, 도로가 주차 이런 것들을 다 해봤는데 그 주차장 중에 95%의 주차장이 문제없이 잘 작동되는 걸 확인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갖다 박나? 도심 NOA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4월에 시승을 시작해서 도심에서 손 놓고 알아서 차가 가는 걸 테스트하고요. 8월부터는 이걸 전국 서비스로 시작한다고 하는데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모르겠지만 앞좌석에 보면 거대한 스크린이 있는데요. 16인치 스크린이고요. 이게 3K 스크린이라고 합니다. AI 음성인식 비서가 제공된다고 해요. 그리고 뒤쪽에는 스포일러가 이런 식으로 펼쳐진다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멋지네. 이거 너무 포르쉐 아닌가? 베껴도 되는 건가? 자, 어쨌든 디스플레이 안에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데요. 요 기능들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바꿔주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자, 근데 테슬라도 사실 이거 된다고 예전부터 얘기했거든요. 근데 왜 아직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테슬라 보면 내비게이션이 멀어. 가운데 여기 속도계하고 별 상관없는 내 차하고 주변 차들을 보여주는 그래픽이 여기 나타나는데 이거 운전하면서 볼 일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내비게이션은 볼 일이 있잖아. 그럼 내비게이션을 끌어올 수 있게 좀 해주면 좋겠는데 테슬라 안 되는 게 좀 섭섭해요. 근데 지금 이거 내비게이션을 옮기거나 음악을 듣거나 이런 거 막 옮길 수 있고 터치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 영상을 플레이하던 중에 플레이한 걸 PIP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아주 자유롭게 잘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거 전에 테슬라가 굉장히 잘하던 부분인데 테슬라가 스마트폰 메이커들처럼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샤오미는 뭐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를 굉장히 잘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 메이커들이 워낙 자동차 회사들보다 잘하는데 그런 것들을 붙여줬으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카투홈 이런 거 지원한다고 합니다. 커넥티비티, 에어컨 좀 켜주세요 이런 거 그냥 목소리로 하면은 우리 집에 있는 에어컨을 켜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시원하게 해줄 수 있다고 해요. 뭐 아시겠지만 미지아라고 하는 장비들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개밥 주는 장비도 여기 나오네요. 차 운전하다가 알고 야 개밥 좀 줘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샤오미의 여러 가지 장비들을 이 차와 연결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는 12.4인치 샤오미 타블렛 요걸 새롭게 좀 바꿨다고 해요. 태블릿 얘기하면서 갑자기 가격표가 옆에 나오네. 이 61만원이래. 차체 뒤에 뒷좌석을 위한 디스플레이 사실 자동차에 많이 붙어있는데 그거 굉장히 사치스럽고 불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태블릿을 여기다가 그냥 딱 붙이면 좌석으로 딱 붙는다는 겁니다. 이게 딱 붙으면 붙는 순간 자동차에 연결이 바로 돼서 뒷좌석용 디스플레이가 되고 자동차용 리모컨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붙이자마자 여기서 시트 조절 하면 자동차 시트 조절되고 공조장치 하면 공조장치 조절되고 영상 볼래? 그럼 영상 같이 보고 목적지 내비게이션으로 찍으면 알아서 목적지 가고 음악 듣는 것들 플레이 뒤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노래방 마이크가 나오면서 노래방 마이크 얼마? 이렇게 또 나오네요. 와, 이건 이 사람들 장사를 뭐 이렇게까지 해. 여기저기 말할 때마다 가격이 나와요. 그래서 뒤쪽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이런 것들 앞좌석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뒤에서 음성인식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는데 시리 아니고 시아라고 하는 음성인식 시스템을 쓴다고 합니다. 시아라는 음성인식 시스템은 어떤 것이냐면 중국에서 매일 사용하는 사람이 1억 명이래요. 2억 번씩 이 시아를 부른다고 합니다. 대단하다 진짜. 스케일이. 하여간 데이터베이스가 엄청나게 쌓였기 때문에 계속 이걸 사용한다고 합니다. 음성인식으로 뭐 창문 열어 이런 거 되고요. 심지어는 미러 조정하는 거. 야 미러 조금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야 조금만 이런 것들이 된다고 합니다. HUD 위치 좀 조절해줘 이런 것도 음성으로 된대요. 자, 그리고 이건 중국에만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요거 좀 재밌는 거긴 해요. 여러분들 주차장에서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창문 열고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용카드 결제해주세요 이런 거 하잖아. 생각해보면 이거 되게 무식한 거예요. 이러다가 사고 무지하게 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은 그렇게 안 합니다. 중국은 주차장마다 QR코드가 있어. 이걸로 알리페이를 시행시켜요. 그래서 QR코드를 딱 찍어. 그러면 바로 결제가 딱 됩니다. 그러면서 빠져나갔죠. 우리보다는 훨씬 편한 거지. 근데 알리페이를 열고 결제하고 이런 거 귀찮잖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또 내가 찍는 방식이면 괜찮은데 어떤 데는 내 폰에 있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 그런 경우는 조금 귀찮겠지. 그런 경우에 샤오미 폰을 여기다 놓고 있으면 주차장에서 나갈 때 알아서 샤오미 폰에 딱 이렇게 QR코드를 찍어준대요. 띡 하면 알아서 결제된다 이런 얘기인데 차에서 그냥 자동으로 결제되게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전보다는 훨씬 편한 기능이다 라면서 사람들이 막 박수칩니다. 이거 되게 불편했었나봐요 중국 사람들은. 우리가 신용카드 넣는 거 보면 아주 기절하시겠어? 자 아무튼 생성형 AI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좌석에 있는 사람마다 다 물어볼 수 있다고 해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한테 답을 준다는 거지. 그래서 뒷좌석 가운데에 있는 사람도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뒷좌석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야 인생이란 무엇이니?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AI한테 야 그림 좀 그려줘 라고 하면 생성형 AI가 달리 이 같은 걸로 그림을 그려준다고 해요. 길 가다가 갑자기 야 저 옆에 강이 있네. 강이 예쁜 것 같은데 저 이름 뭐야? 라고 하면 강 이름을 설명해 주고요. 앞에 가는 저 차 이름은 뭐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앞에 있는 저 차는 샤오미 수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아 음성인식 재밌네. 그리고 여기 특이한 것들이 주룩주룩 나오는데요. 샤오미답게 정말 자잘한 옵션들이 계속 나옵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 중국 사람들 집에 가면 다 샤오미입니다. 샤오미 그냥 다 깔았어. 뭐 냉장고 세탁기 할 거 없이 그냥 다 샤오미. 그러고 나면 더 살 게 없어. 샤오미가 어디다 팔아? 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젠 자동차에도 가전제품처럼 이렇게 뭘 쫙 깔겠다 이런 느낌으로 보여져요. 일단 내비게이션 아래쪽에 보면 이런 식으로 버튼이 붙습니다. 자석으로 찰싹 붙는다고 해요. 이거 물리지 버튼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 터치 화면이 난 싫다 라는 분들은 이걸 딱 붙이면 된다고 해요. 다이얼 같은 거 이렇게 볼륨 같은 거 이렇게 돌릴 수 있고 가운데 플레이 버튼 이렇게 일시정지 버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돌리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해요. 여기 폰을 딱 터치하면 NFC로 바로 와이파이에 접속이 된다고 하네요. 그런 게 있고요. 작은 디스플레이가 위쪽에 또 붙일 수 있습니다. 니오 같은 브랜드는 여기 노미라고 하는 AI 비서가 붙어 있죠. 하이 노미 그럼 월라일러 그러나? 그렇게 하는 AI 비서가 위에 붙고요. 이게 또 13만 원이라고. 스마트폰 어댑터 여기 붙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27,000원이래요. 앰비언트 라이트. 와 이걸 돈 받고 팔아? 이 디스플레이 옆으로 앰비언트 라이트를 붙일 수 있어요. 이게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쿵짝쿵짝 불이 들어오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색깔도 막 바꿀 수 있다고 하고 요게 가격이 37,000원. 싼데? 이거는 좀 사겠는데? 센터 콘솔이 아주 특별한데 컵홀더 밑에 공간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요 밑에 센터 콘솔이 있는데 여기다 짐을 놓는 것 뿐이 아니라 센터 콘솔 앞쪽인지 뒤쪽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뭘 끼워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네모난 박스 같은 걸 이렇게 쑥 집어넣을 수 있어. 그럼 이걸 넣으면 어떻게 되나? 요 안에 전원이 있어서 상시 충전이 된다고 합니다. 필요할 때 꺼내면 그 전자제품이 상시 충전돼 있다. 무전기 세트가 있어요. 무전기 세트를 딱 넣어 놓으면 그럼 핸즈프리로 무전을 하면서 차를 운전할 수 있다고 해요. 뭐 단체로 어디 여행 갈 때 좋겠지. 그리고 거기서 무전기를 꺼내면 걔가 또 충전이 항상 돼 있어. 그리고 디퓨저 있다고 합니다. 디퓨저를 거기다 꽂으면 세 가지 디퓨저를 조합해서 나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하만카돈 블루투스 무선 스피커를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무선 충전이 돼 있는 스피커를 꺼내서 그걸 NFC로 연결해서 그래서 핸드폰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다고 해요. 캠핑할 때 가운데 놓는다거나 뭐 음악을 나가서 듣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하만카돈 스피커가 14만원. 카시트는 차하고 통신을 할 수 있는 모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벨트 매지 않으면 경고를 해준다고 해요. 자동차하고 연결되는 카시트다. 헤드레스트 목베개도 팔고요. 트렁크 앞에 열면 거기 짐들이 막 대충 나열돼 있잖아요. 그런 거 들어가는 정리함도 있고 트렁크에도 정리함이 있고 하여간 지금 뭐가 엄청 많아요. 파는 물건 자체가 너무 많아. 샤오미 생태계를 만든다고 하는데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샤오미 특유의 생태계가 이 차에 아주 좋은 무기가 된다고 합니다. 말 되네. 애플이 차를 포기했는데 그래도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애플 유저도 지원합니다 라면서 아이패드 홈페이지가 그냥 딱 뜹니다. 아 이거 뭐 매기는 거야? 지금 다른 차 중에는 이렇게 되는 자동차는 없거든요. 아마도 이게 에어플레이가 뜨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영상에서 보면 애플 지도도 지원해주는 걸 볼 수 있네요. 참 기능에선 진짜 어이없을 정도로 뭐가 많네. 자 중국차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있죠. 충돌하면 당연히 죽겠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데 중국차 안전성 당연히 형편없겠죠. 그래서인지 안전성에 대해서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머드 케이지 스틸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알루미늄 합금을 이 차에 무려 90% 썼다고 합니다. 알루미늄 합금을 90%를 쓰는 차가 있나? 아니 이게 비중이 너무나 높거든요. 너무 높아서 이상하다 싶은 정도의 생각이 들고요. 뭐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실제로 그럴까 설마? 초고장력 강을 쓴다고 하는데 그게 무려 2000메가파스칼. 야 1000메가파스칼이면은 진짜 최고로 강력한 철을 썼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2000메가파스칼이면 정말 엄청 강한 거죠. 업계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정도의 철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긴급제동을 설명하는데요. 보통의 긴급제동은 앞에 오토바이 같은 거 나타나면 갑자기 굉장히 불쾌하게 딱 쏘고 그리고 멈춰 선다는 거예요. 내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데
차가 브레이크를 했네 라면서 이게 사람을 좀 불쾌하게 만들기도 하고 페달 오인 사고도 일으키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차는 앞에 오토바이 나오면 긴급 제동을 하더라도 오토바이 지나가면 그냥 스무스하게 간다고 합니다. 그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야간에 테스트를 하는데요. 야간에 멈춰있는 차를 시속 120km로 주행하는 중에 정지한다. 와, 이거 앞에 지금 차가 라이트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스텔스 차량인데 이게 되는 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주간에는 시속 135km인데 앞에 정지된 차가 있을 때 멈춥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앞에 차가 정지돼 있으면 차가 멈추지 못하고 들이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 제가 드린 말씀을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되네요. 진짜 이건 너무 말이 안 된다. 이 정도로 제동을 해준다. 배터리 테스트도 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전기차 배터리 불날 수 있잖아. 사고 나서 혹시라도 이게 손상되거나 불나거나 할 수 있으니까 이걸 여러 가지로 테스트했는데 테스트 조건이 1050가지라고 합니다. 1050가지를 통과했는데 그 중에는 배터리를 충돌시키는 과정, 불에 태우는 과정, 이런 것도 다 했다고 합니다. 고온에서도 불이 붙지 않고 옆에 배터리에 불이 붙어도 최대 55도까지만 열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제한하는 장치가 작동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폭주 같은 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이고 세상에, 진짜 뭐 온갖 거를 다 설명하네. 자, 드디어 가격을 얘기하는데요. 이 차들을 보면요, 배터리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73.6kWh 핀드림스 배터리가 있어요. 핀드림스라는 회사는 비아디입니다. 비아디 자회사예요. 그리고 CATL 배터리 94.3kWh 배터리가 들어간 거, CATL 배터리 101kWh 배터리가 들어간 거, 이렇게 세 가지의 배터리 구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베이스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가장 베이스 모델, 이거 베이스 모델이 아니라고 합니다. 깡통이 아니고 여기 오토파일럿 들어가고 다른 브랜드 최고 트림보다 주행거리는 더 길다, 이런 얘기예요. 19인치 휠 들어가고 미쉐린 타이어 들어갔다. 그러면서 충전 속도는 220kW로 충전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그리고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은 5.2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5.2초면 엄청 빠른 건데 이게 깡통이야? 지금 배터리 크기만 봐도 73.6kWh라고 했잖아요. 아이오닉이 77.4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오닉하고 이 깡통이 비슷해. 그런데 얼마냐? 우리 돈으로 4,012만원. 이게 말이 되나? 가장 낮은 가격대의 차인데도 엄청난 스펙이다. 그 다음 배터리는 94.3kWh 배터리입니다. 이거 우리나라의 자동차 중에는 EV9 정도가 요 정도랑 비슷해요. 이거하고 비슷한 배터리의 차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제네시스 배터리보다 크죠. 이 배터리는 CATL이 작년에 내놓은 최신 배터리인데요. 이 배터리가 션싱 배터리라고 하는 건데 신행이라고 쓰고 션싱이라고 읽는 배터리예요. 놀랍게도 LFP 배터리입니다. 현존하는 LFP 배터리 중에서 가장 밀도가 높고 가장 큰 배터리입니다. 충전 속도도 가장 빨라요. 포시 배터리라고 하는데 포시 배터리라고 하는 배터리들은 거의 없습니다. 시중에 NCM 배터리도 포시는 거의 없어요. 포시라고 하면 어느 정도냐면 1시간에 4번 정도 충전 가능한 수준이다 라는 뜻이에요. 완전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그게 한 15분이면 된다는 수준을 포시라고 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10분 충전하면 400km를 충분히 가고 한번 완전 충전을 하면 830km를 간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건 중국 기준이고 우리나라에선 830은 아마 못 갈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700km 정도 가면 그것도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자, 24만 위안이라고 하고요. 우리 돈으로는 4,567만 원입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가격 공개하는데 박수를. 또 테슬라 모델 3를 끌고 왔습니다. 비교하는데 가격은 똑같고요. 스펙에서 보면 당연히 모든 스펙에서 앞섭니다. 여기서 원모어싱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러면서 4월 30일 전에 구매하신 분들한테는 스마트 드라이브, 그러니까 테슬라 오토파일럿 같은 걸 공짜로 준다고 해요. 평생 무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물로 냉장고를 준다고 해요. 이 안에 슬라이드 되는 냉장고 있잖아요. 요걸 선물로 준다고 하고 고급 오디오 무료로 준다고 합니다. 스피커 25개짜리. 그리고 나파 가죽 시트를 넣어준다고 하고 뒤쪽에 있는 날개도 공짜로 준다고 합니다. 와, 씨, 미쳤는데? 박수 칠만 하네. 적어도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계약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장 높은 트립은 SU7 맥스인데요. 맥스 같은 경우는 101kWh CATL 기린 배터리를 씁니다. 기린 배터리는 NCM 배터리고요. 가장 비싼 배터리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길어서 기르면 기린 이런 배터리예요. 주행거리가 맥스의 경우는 퍼포먼스가 더 뛰어나기도 하니까 NCM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주행거리가 조금 짧아요. 그래서 주행거리는 800km. 짧은 건가? 우리나라에서는 600 몇십 킬로 정도 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튼 이 가장 비싼 모델이 얼마냐? 5,570만원. 아이오닉 5의 가격은 5,240만원. 괜찮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초기 5,000대에 대해서 특별한 서비스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파운더스 에디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초기 5,000대에는 인테리어에도 철판으로 시리얼 넘버를 적어서 찍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회장이 직접 사인한 모자, 직접 사인한 자동차 키를 준다고 합니다. 정말 차를 팔겠다는 마음이 있는 회장이라면 5,000개 정도 사인은 해줘야지. 고객님이신데. 그리고 파운더스, 토대를 쌓는 사람들인데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회장님이 지금 2시간 반 동안 떠들면서 지금 말이죠, 이 차에 대해서 계속 그냥 목이 쉬어라 막 터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디테일한 것까지 모든 걸 얘기하는 이런 회장님, 이런 사람 또 있나? 일론 머스크 정도 되나? 아무튼 뭐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카본으로 된 사이드미러 같이 생겼는데 카본이 아니고 지금 타이타늄 사이드미러라고 얘기를 하네요. 네, 이런 것들도 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차를 어떻게 사느냐? 중국에 59개의 매장이 있다고 하고요. 팝업 스토어를 17개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58개의 서비스 센터를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 진짜라면 이게 스케일이 너무 큰데? 우리나라 아이오닉 서비스 센터 몇 개 있어요. 우리나라에 한 3개 있나?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너무 큰 거 같긴 한데, 야, 역시 대륙의 스케일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합니다. 올해 말까지 39개 도시에 211개의 판매 매장을 열고 서비스 센터는 112개로 늘린다고 합니다. 샤오미 라이프를 연다고 하는데, 내가 샤오미의 전기차를 탄다 라는 이런 자부심을 갖도록 이 라이프 스타일을 모든 물건으로 확장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티셔츠 있죠, 모자 있죠, 가방 있죠, 뭐 하여간 끝이 없습니다. 이걸 다 팔겠다는 거야. 다른 회사가 이런 거 하면 그냥 좀 하려다 마나보다 깔짝깔짝 하나보다 이런 느낌 들고, 아니면 좀 뻥치나?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샤오미가 한다니까 뭔가 될 것 같죠. 제품을 어쨌든 만들 것 같고 제품 퀄리티도 괜찮을 것 같고 하여간 좀 그러네. 실제로 계약을 딱 연 순간 27분 만에 5만 건이 나갔다고 합니다. 더 이상은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아무튼 파운더스는 일찌감치 끝난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지금 샤오미 생태계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샤오미 하이퍼 OS라는 것도 있어요. 샤오미가 이미 6억 개의 디바이스를 세계에 뿌렸다는 얘기를 합니다. 스마트 디바이스라면 당연히 OS가 있잖아요. 아이폰 같으면 iOS가 있잖아요. 샤오미는 샤오미 UI라고 해서 미 UI라는 스마트폰 OS가 있었습니다. 그걸 스마트폰이나 패드에 사용했었죠. 근데 이제 하이퍼 OS라는 걸로 전체를 다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전제품, 스마트 패드, 뭐 냉장고, 세탁기 할 거 없이 모두가 거의 비슷한 OS를 사용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아니, 장비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같은 OS 쓰겠어요? 라고 하겠지만, 아래층에 레이어가 하나 있고 그 위에다 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들이 같은 OS를 쓰니까 앱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아이폰 앱과 아이패드 앱을 같은 앱을 설치하듯이 자동차에도 이 스마트폰용 앱을 그대로 깔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 밑부분은 다 다르지만 그 윗부분 OS는 다 똑같이 해서 그 밑에 파일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지원한다는 거예요. 뭐 EXPS라든지 FAT30이라든지 리틀 FS라든지 뭐 야프 FS라든지 이런 파일 시스템들이 엄청 많은데 그 파일 시스템 다 지원하고, 그리고 프로세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퀄컴이나 리얼텍이나 뭐 이런 프로세서들을 다 지원한다고 합니다. 물론 뭐 애플 기기는 못하겠지만 그런 프로세서들을 다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통일성 있는 OS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iOS를 능가한다는 걸 만든다는 건데 가능할까? 아무튼 자동차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고, 패드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입장에서도 생태계가 확 커지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마 샤오미 전체가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굉장히 환상적인 자동차거든요. 가격이 굉장히 충격적이기도 하고. 근데 이거 갑작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3년 전에 만든다는 얘기를 하고요. 이거 3년 동안에는 사실 공장 짓는 시간도 부족하잖아요. 공장 어떻게 지었어? 제가 직접 가보니까 공장 앞에 공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공장은 일단 다 만들었는데 그 공장에 있는 직공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이 없어. 그래서 앞에다가 건물을 쫙 짓고 있더라고요. 이거 뭐 샤오미가 직접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부지가 완전히 동떨어진 곳이었는데 거기가 그냥 북적북적합니다. 그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공장을 만드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은 일인데 어떻게 자동차를 이렇게 3년 만에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자율주행을 위한 파트너로 엔비디아를 선택했네요. 엔비디아의 오린 AI를 사용한다고 하고요. 하드웨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벤텔러라든지 보쉬로부터 받았고,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해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충격적이기도 하죠. 사실 그동안 자동차 회사들이 시간이 많았잖아요. 지난 100년 동안 도대체 뭘 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드디어 가전회사가 자동차판에 들어오니까 정말 가전회사가 제대로 칼 갈고 만들면 이 정도는 만들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걸 봤을 때 뭔가 저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왜냐면요,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사실이라기에는 지나치게 좋다, too good to be true,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격이 일단 터무니없이 싸요. 말이 안 되는 숫자다. 지금 100kWh 배터리 팩 부품값을 보면요, 보통 2천만 원 정도 합니다. 지금 5C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이 정도 배터리
시절이라면 사실 굉장히 비싸겠죠. 2천만 원이 뭐야. 근데 이걸 5천만 원대에 만들려고 하면 차 만드는데 드는 돈이 2천만 원도 안 들었다는 건데, 디스플레이도 달고 뭐도 달고 이거 다 새로 개발한 건데 이걸 어떻게 그 가격에 만들었나. 게다가 불길한 건 또 있습니다. 많은 메이커들이 지금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공언했고 그럴듯한 걸 내놓기도 했어요. 지금도 수많은 스타트업들 있죠. 예를 들면 뭐 리비안 같으면 정말 엄청나게 좋아요. 차가 정말 너무 좋아. 리비안은 판매 대수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근데 지금 피스커 보세요. 얼마 전에 상장 폐지됐죠. 거의 사실상 망한 게 아닌가 수준. 이게 현실이에요. 전기차 메이커들이 전기차 한 대 두 대는 잘 만들어요. 근데 가전제품하고 다르게 자동차는 생산 지옥이라는 말을 합니다. 가전제품은 시스템 만들고 이 아이폰 같은 거 하나 만들면 그 다음부터 만드는 건 그냥 쭉쭉쭉쭉 나오면 돼. 그냥 관리만 잘하면 됩니다. 수율이 좀 떨어지네 하면 그냥 뭐 수익이 좀 낮구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자동차는 일단 가다가 뭐가 좀 이상해. 그럼 수율이 떨어진다고 그거 버려요? 버릴 수가 없잖아. 그거 결국에 다시 돌아가야 돼. 어떻게든 다시 고쳐야 됩니다. 사람 손이 계속 들어가는 거죠. 라인을 만들다가 뭔가 잘못된 일들, 아예 상상 못할 일들도 계속 터집니다. 규모 자체가 아무나 할 수 없는 수준. 저도 공장에서 차가 이렇게 쫙 깔려있는 모습을 보긴 봤습니다. 차가 깔려있는 모습은 봤는데 공장에서 차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쭉쭉쭉 시간대별로 계속 나오는 모습은 저도 못 봤어요. 그리고 공장의 직원들이 정말 그렇게 많이 일을 하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공장도 있고 차도 여기 있는데 이 차를 여기서 만들었다는 증거는 제가 확인은 못했어요. 아니 무슨 소리야, 공장이 있으니까 차를 만들었겠지 하실 수도 있는데, 해외에서 차를 만들어 갖고 왔을 수도 있잖아. 뭐 오스트리아의 뭐 마그나슈타이어 이런 데서 만들어 왔을 수도 있잖아요. 한국에도 공장 있고. 혹시 해외에서 만들어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 공장에 제조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용접하는 과정까지는 나오는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의장 과정, 그러니까 어셈블리라고 해서 결국에 그 안에 인테리어나 시트를 붙이거나 이런 것들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사람이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과정이 하나도 그림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만드는 게 맞긴 맞나. 100% 자동화라는데 어떻게 100% 자동화를 해. 현실적으로 100% 자동화한 자동차 공장은 지금은 없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100% 자동화했으면 의장, 그러니까 카시트 넣고 핸들 붙이고 그 앞에 대시 붙이고 이런 과정을 로봇가 하는 과정을 보여줬어야 돼. 사람이 해야 되는 부분을 안 보여줬다는 건 이거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어쨌든 지금은 안 할 수가 없네요. 일단 의심의 눈초리 완전히 걷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물론 이게 진짜로 일어나는 사건이다, 이런 가능성도 접으면 안 되죠. 양쪽 모두 선입견 없이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로 지금 4천만 원에서 5,500만 원 정도의 가격대로 국내에 상륙한다, 그리고 이어서 샤오미 SUV가 또 그 정도 가격대에 등장한다, 이러면 국내 전기차들 어지간한 차들은 다 어떡합니까? 다 접어야 되나? 지금 정말 무시무시한 시대인 겁니다. 앞으로 중국 차가 우리나라에 치고 들어오는 상황, 우리나라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주력 시장 미국이나 유럽을 치고 들어가는 세상, 이런 세상이 될 텐데 요거 굉장히 걱정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지금 중국 회사도 굉장히 걱정되지만 그거보다 더 큰 걱정은 샤오미가 가전회사라는 거죠. 가전회사가 어느 순간 마음 먹으면 이렇게 전기차를 뚝딱 3년 만에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가전회사는 또 누가 있습니까? 일본엔 소니 있죠, 파나소닉 있죠, 그리고 한국에는 LG 있죠, 삼성이 있죠. 뭐 전 세계의 가전회사들이 있는데 이 가전회사가 갑자기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하면 싸워야 되는 대상이 기존에는 여러 자동차 회사들 몇몇 개였다면 이제는 중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 있는 전 자동차 회사 그리고 전 가전회사까지 다 경쟁 상대가 되는 이런 시대. 야, 이런 시대에 현대기아는 과연 누구랑 싸워야 되는 건지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란 생각도 듭니다. 아, 그럼 우리 망했다고?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이걸 봐야죠. 샤오미가 이 차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는 포르쉐,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는 테슬라,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는 배터리 회사,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는 엔비디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퀄컴, 이렇게 지금 제일 잘 나가는 회사들하고 아주 적극적인 교류를 해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잘 취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지금 중국 샤오미를 봐야죠. 니오토도 보고 니오도 보고 샤오펑도 보고 등등등 잘하는 회사들을 다 벤치마크하고 우리가 더 잘하더라도 우리가 혹시 부족한 건 없는지, 저들이 뭔가 잘하는 건 없는지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봐야죠. 준공이 해봤자 뭐 얼마나 하겠어, 뭐 이런 분들 계시던데, 아니 뭐 화나고 뭐 그들이 잘 못한다는 선입견은 그거고, 그래도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긴장하고 살펴봐야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